네, 8시 반이 돼서 ECM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강사 2년차 강동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63세 여자 환자였고 과거 20년 전에 타병원에서 PSV2 RF 어블레이션을 받았다고 하는 과거력이 있는데 정확한 기록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칩 컴플레인은 20년 전에 시술 후에 처음으로 다시 재발한 인터미턴트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보는 응급실로 내원을 했고 한 달 전에 내원하였으며 5시간 동안 컨티뉴어스하게 지속이 되었고 서든리하게 온셋 때는 양상이었다고 하면서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 되지 않아서 저희 응급실에서 아데노신 인젝션 후에 터미네이션 됐던 환자였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래피 상에서는 저명한 스트럭처럴 앱노멀리티는 없었고 이젝션 프랙션 정상이었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고 V3에서 네거티브 디플렉션, QS 패턴인 것 제외하고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면서 트랜지션 포인트 에어리어 그 정상 범위이고 엑시스 나머지 1대1로 PWave QRS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EKG가 본회에서 확인된 서스테인드 네로 QRS 타키카디하고 저명한 디스크리트한 P웨이브는 보이진 않지만 AVR과 AVL에서 조금 포지티브 디플렉션의 P웨이브가 의심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고 있지만 전반 그 RP 인터벌은 굉장히 짧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이트는 151회로 서스테인하고 있었고 아데노신 인젝션을 하면서 P웨이브가 디스크리트하지 않아서 P로 마지막 끝났는지 QRS로 끝났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이솔레이티드 된 P웨이브가 아데노신 인젝션 후에도 보이지 않고 곧바로 사이너스 컨버전 된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가능성은 AT보다는 PSVT에 좀 더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 등 저명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런 다큐멘트된 서스테인드 네로큐런스 타키카드에 대해서 본원에서 EP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쿼드리폴라 카테터 2개를 RB 에이펙스 히스 에리어 거치하였고 디오데카 카테터를 로우 RA2 CS로 인트로듀스 하였습니다. 사이너스 리듬일 때 EGM이고 H 인터벌 48ms 다소 짧았고 HV 인터벌은 61ms 정도로 정상 범위부터 프롤롱된 소견 관찰되고 있었으며 QRS는 88ms로 정상이었습니다. 레피드 V 페이싱 600부터 시작을 하였고 얼리스트 레트로웨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은 엘렉트로드 CS 5번, 6번에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다른 특이 소견 없이 460ms에서 VA 블락 사이클 랭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싱글 V 스터디에서 확인된 바로는 VA 데크로멘트 프로퍼티는 이제 CS 일렉트로드 5, 6번의 레트로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을 따라서 재봤을 때 데크로멘트 프로퍼티는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VA 점프와 같은 다른 소견은 없이 700에 480ms에도 바로 VERP로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 스터디로 넘어가서 래피드 A 페이싱 600부터 시작을 했고 서스테인드 슬로우 패스웨이 컨덕션 소견 없이 래피드 A 페이싱 360ms에서 AV 블락 사이클 랭스로 빠진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를 넘어왔고 AH 점프나 에코 비트는 없이 AV 노드 ERP까지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프로테인을 인퓨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펙트가 나타날까지 기다리는 동안 더블 스터디를 시행을 했는데 더블 A 엑스트라 스티뮬라이 테스트에서 500에 340, 250, 240을 넘어갈 때 H 점프 및 싱글 에코빗이 동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0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퀀스의 싱글 에코빗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소프로테인 이펙트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V 스터디부터 시작을 했고 래피드 V 페이싱 280ms에서 아까 전에는 460이었는데 지금 280ms에서 VA 블락 사이클 랭스로 바로 확인이 되었고 래피드 A 페이싱에서는 280ms에서 AV 블락 사이클 랭스가 마찬가지로 서스테인 슬로우 패스웨이 컨덕션 소견 없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에서 AV 노드 ERP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AH 점프나 에코빗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600에 300에서 더 내려가서 S1, S2 인터벌을 더 짧게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해 보니 다시 노드 컨덕션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까 확인되었던 600에 310에서 확인되었던 AV 인터벌보다 훨씬 더 길어진 상황에서 이제 싱글 에코빗이 돌기 시작했고 그 한번 S1, S2 인터벌 20ms 정도 더 줄여서 스티뮬라를 해보니 이제 서스테인드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가 안정화가 되어서 이니시에이션 도중 VB 시그널 사이 인터벌이 AA 시그널보다 먼저 변하는지 나중에 변하는지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었고, AH 인터벌은 303, HB 인터벌 58로 다소 길었고 QNS는 88로 여전히 내려오겠습니다. 이때 이제 EP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확인됐던 서페이스 11도 이키지 소견은 다 안 것 같았고, 리드 3에서 QS 패턴인 것과 클리니컬리 다큐멘트 된 거에서는 QRS였던 것을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전반적인 몰폴로지는 11리드에서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인드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온고잉 하는 동안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프리머추어한 벤트리클러 페이싱을 주어서 프리익스타테이션 인덱스를 측정한 결과 100ms 정도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에서 더 줄여서 커플링 인터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잉하는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은 전혀 어드밴스 되지 않았었고,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RB 에이펙스에서 진행을 하여서 충분히 이제 AA 시그널이 저희들이 주는 스티뮬라이 사이클 랭스에 따라온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PPI TCL의 차이를 구해 보았더니 이제 147로 115보다 유의미하게 큰 소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해 보았던 소견을 종합해 보면 VA 데크리멘트 프로퍼티가 있었고, 더블 스터디에서 AH 점퍼가 확인되었으며 히스 리프렉터리 V 엑스트라 스티뮬라이가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을 전혀 어드밴스하지 못했고,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통해서 엔트레이먼트를 했지만 PPI TCL 사이의 차이가 115보다 컸기 때문에 이 소견은 티피컬한 슬로우 패스트 AV NRT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맥카테터를 인트로듀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맥카테터를 인트로듀스 한 이후에 이제 매핑을 시작을 하였는데, 맵 디지털 시그널에서 이제 A 시그널 이후에 슬로우 패스의 포텐셜로 의심되는 시그널이 이제 확인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듀오데카플러 카테터를 인트로듀스 할 때부터 되게 쉽게 들어가서 이분이 CS가 다소 좀 큰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였었는데, 실제로 매핑을 할 때 직접 할 때에도 맵 디스탄 시그널이 다소 안정적이지 않았고 AV 레이시오가 굉장히 앰플리튜드가 많이 변하면서 이렇게 CS로 쉽게 빠지는 그런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실제로 좀 매핑하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태 교수님께서 다시 LAOV를 한번 봐봐라 하셨는데, 저는 CS에 빠진지 모르고 열심히 매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CS에서 뺀 이후에 슬로우 패스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나토미컬 사이트를 다시 이제 매핑을 시작을 하였고, 다시 한번 맵 디지털 일렉트로드에서 ATL 시그널에 붙어 있는 슬로우 패스웨이 포텐셜로 의심되는 시그널들이 확인이 되면서 AV 레이시오도 0.1에서 0.5 사이, 흔히 1대4 정도 사이에 이제 비율로 확인이 되는 좋은 사이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블레이션을 시작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맵 디지털 일렉트로드가 상당히 좀 불안정했던 탓인지 AV 레이시오가 많이 망가져 있었고, 20초 동안 어블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만 정셔널 리듬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바로 오프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맥카테터로 매핑을 시작을 하였고, 이제 슬로우 패스웨이 포텐셜 혹은 뭐 이전에 어블레이션을 해서 보이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나토미컬하게 슬로우 패스웨이 포텐셜이 보일 수 있는 자리인 것을 확인을 하였고, 해당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두 번째로 진행을 하였을 때는 다소 이제 안정적인 A 시그널 앰플리튜드와 V 시그널 앰플리튜드가 확인이 되었고, 그 덕분인지 어블레이션 시작한 지 12초 후에부터 이제 정셔널 리딩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딜리버리 하고 있는 RF 에너지가 잘 AV 노드 근처로 이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셔널 리듬이 확인되고 이후에 오버드라이브 A 페이싱을 통해서 AH 프롤롱게이션, PR 프롤롱게이션이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고, 총 1분 동안 진행을 하였으며, 조금 더 두 번째 어블레이션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매핑 카테터로 맵을 진행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맵 디지털 시그널에서 슬로우 패스의 포텐셜로 의심이 되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서 AV 레이시오가 적절히 0.1에서 0.5 사이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해당 부위에서 다시 한번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블레이션일 때는 30초 이후에, 시작한 지 30초 이후부터 정셔널 리듬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였고, 정셔널 리듬 확인될 때부터 A 오버드 페이싱을 진행한 이후에 AH 프롤롱게이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이제 60초 동안 추가적으로 어블레이션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RF 어블레이션을 마친 이후에 아이소프로테인을 1마이크로그램 퍼 미닛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고 난 이후에 인덕션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서 바로 아이소프로테인을
인퓨전을 다시 시작을 하였고 AB 블락 사이클링스 서스테인드 슬로우 패스웨이 컨덕션 없이 래피드 A 페이싱 280ms에서 AB 블락 사이클링스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A 싱글 스터디에서 H 점프나 에코빗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파이널하게 다른 H 프롤롱게이션 없이 그리고 HB 인터벌에 다른 더 추가적인 프롤롱게이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쳤던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시술을 마친 후 확인된 이 케이스 소견입니다. 사실 티피컬한 AV NRT입니다만 제가 이제 유태 교수님 지도하 처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직접 좀 트라이했던 케이스라서 가지고 왔고 그 와중에 좀 어려웠던 점은 CS가 다소 컸기 때문이지 맵 디스탈 시그널이 매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블레이션 할 때 다소 언스테이블 했다는 것 그리고 제 오른팔이 생각보다 공중에 떠 있어서 나중에 왜 CS로 들어갔나 확인해 봤더니 오른팔이 저도 모르게 클락와이즈 톡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내가 매핑할 수 있을지 좀 고민했던 그런 케이스여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슬로우 패스의 포텐셜은 트라이앵글 코어의 베이스, 포스터럴 인페러 베이스에서 주로 확인이 되고 CS 오스의 앞, 트라이커스피드 애널러스의 바로 직후방에서 주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파스트 패스웨이를 어블레이션 할 때와는 달리 AB 블락을 좀 피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이고 파스트 패스웨이를 이제 어블레이션 할 경우에는 티피컬한 AB NRT만 타겟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슬로우 패스웨이를 타겟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에이티피컬한 슬로우 혹은 패스트 슬로우 패스 AV NRT 역시 터미네이션 시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부위라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했던 자리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카테터 팁을 이제 움직여서 다시 한번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먼저 이제 이런 슬로우 패스의 포텐셜을 찾기 위한 카테터 매핑 머뉴버로는 두 가지가 이제 마찬가지로 밀러에서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RV 쪽으로 먼저 인트로덕션 하였다가 천천히 디플랫 다운을 유지하면서 에이트리움으로 빼면서 이제 CS 카테터를 랜드마크로 삼아서 CS 카테터보다 앞에 좀 위치를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이와 같이 먼저 히스 시그널 근처로 보이는 위치 근처로 맥 카테터를 움직였다가 디플랫 다운을 하면서 점점점 슬로우 패스의 포텐셜이 에이트리얼 시그널에 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여기 히스에서 디플랫 다운을 해서 내려가는 방법도 한 가지 이제 다이어노스틱 매핑 카테터를 움직이는 머니버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AO 뷰에서 이제 CS 카테터와 히스 시그널 히스 카테터를 랜드마크로 해서 이 포스터의 3분의 1 지점에서 슬로우 패스웨이가 가장 잘 보인다고 하니 LAO 뷰에서도 조금 충분히 아나토미컬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굿 티슈 컨택트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 사실 저널들에서 좀 많은 코멘트는 없기는 했는데요. 이제 밀러에서 전달하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쇼시스를 사용해서 이제 EPT 카테터로 이제 주로 넌 이리게이트 팁을 가진 EPT 카테터로 어블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블레이션 하는 경우에 너무 컨택이 안 좋다고 한다면 우선 샤프트 부분을 쉐이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롱시스를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커브의 모양이 서로 다른 바이디렉셔널 에이시메트릭 디플렉 커브를 가진 어블레이션 카테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반드시 타키카디아가 온고잉 할 때 어블레이션을 하지 말고 터미네이션 시키고 하이퍼 컨트랙틸리티를 가진 아이소프로테인을 인퓨전 상태에서는 더 언스테이블한 상황이 되니 반드시 인덕션이 되고 확실히 DDX가 완료가 되었다면 아이소프로테인 인퓨전을 끄고 어블레이션 하라는 기본적인 사항도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을 할 때 정전율 리듬이 20초 이내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떼고 다시 한번 적절한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찾아보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고 조금 더 제가 좀 능숙하게 숙련도가 쌓이게 되면은 정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크라이오 어블레이션과 같이 마이너스 30도에서 적절한 어블레이션 사이트에 어태치를 해놓고 마이너스 75도에서 80도의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이트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을 PLSVC AV NRT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리포트가 지난 2021년에 게재된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히스 카테타에서 히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조금 그것도 좀 컨택이 안 좋았던 것 음. 같습니다. 디스탈은 붙어 있는데 프록시말 안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충분히 컨택이 안 좋았던 걸로. 아니, 너무 RV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아, 혹시 없으시면은 저기 스텝 미팅 할까요? 코멘트 혹시 더 안 해주세요.